네, 그래서, 제가 어제는 강화에 갔었고, 오늘은 이제 LG가 이천에서 단국대였던 것 같아요. 예, 대학팀이랑 이제 연습 경기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천은 LG 2군이 있는 장소고요. 여기서 또 많은 선수들이 1군 무대를 바라보면서 꿈을 꾸고 있는데, 트윈스홀은 앞으로 자주 2군 선수들을 조명하는 그런 컨텐츠를 준비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5 시즌 첫 퓨처스 리포트입니다. 퓨처스 리포트고 일단 투수편을 마련했습니다. 투수편, 타자편을 좀 따로 할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투수편을 제가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정리를 하나하나씩 했고 선수별로도 나눴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게 2군 선발 로테이션은 어떻게 돌아가냐 라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일단 현재로서는 김주온, 박시원 이 두 선수는 사실 퓨처스리그 경기에 이미 나왔습니다. 나왔고 그 다음에 김진수 그리고 사실상 1군 자원인 최채흥 그리고 신인인 김종훈 그리고 이제 작년에 이제 들어온 선수죠. 진우영 이 선수들이 로테이션을 돌고 기본적으로는 좀 6인 로테이션 식으로 돌릴 계획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선수들이 훈련도 하고 실전도 치르고 이럴 수 있게 로테이션의 간격을 좀 두는 식으로 선발진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단 이런 데 있어서 저한테 도움을 주신 분이 있는데 김경태 2군 현재 투수 코치님인데 현재 김경태 투수 코치는 2군 투수 코치이기도 하지만 투수 육성 총괄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김경태 코치는 6투수 육성 총괄 코치라고 볼 수 있고요. 그만큼 단순히 경기 운영하거나 2군에서 퓨처스리그 로테이션 짜고 불펜 운영하거나 이런 것뿐만 하는 게 아니라 선수들, 투수들 전체적인 훈련 그리고 재활군에 있는 투수들도 지금 같이 살피면서 두루두루 현재 LG 투수 육성에 있어서 가장 큰 그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경태 코치님 제가 어제 뵀어요. 예, 어제 강화에서 인사드렸고 또 흔쾌히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예,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셔서 오늘 통화해가지고 그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전달을 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똑똑한 지도자이시고 그리고 선수들이 정말 좋아하는 지도자입니다. 김진성 선수도 그렇고 정말 여러 선수들이 자신의 기량이 향상된 데에 이 김경태 코치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다. 도움이 정말 컸다라고 얘기하는데 선수 사이에서 믿음도 굉장히 강한 그런 코치고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는 그런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트윈소울 퓨처스 리포트에서 이제 이 부분을 도와주신 분은 김경태 코치님이고 또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한 번 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테이션 제가 6인 로테이션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어쨌든 투수마다 조금 차이는 있어요. 차이는 있는데 어느 투수는 좀 실전 위주로 가고 어느 선수는 실전 외에 훈련도 좀 많이 가져가고 이렇게 해서 투수마다 맞춤형으로 이렇게 지금 2군 투수를 육성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2군에서 1군도 사실 그런데 2군에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은 빠른 승부 그리고 볼넷 최소화라고 해요. 그래서 기본적인 컨셉이 3구 승부, 3군에 그냥 승부해버리자 이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투 스트라이크 노볼에서 홈런 맞고 안타 맞아도 뭐라고 하지 말자. 네, 이 부분을 이병규 감독 그리고 최경철 배터리 코치와 이미 정리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갑시다. 올해 퓨처스리그 투수 운영은 이렇게 가자라고 전체적으로 팀 전체가 합의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투스트라이크 노볼에서 포수가 빠른 공 사인을 냈어. 그런데 홈런 맞아. 그러면은 우리 투수 파트에서는 절대 포수한테 뭐라고 하지 않는다. 괜찮다. 이렇게 이미 구단 전체적으로 감독 코칭 스태프가 다 같이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강조한 게 일단 전력 투구.
예, 2군 투수들은 전력 투구로 타자를 상대할 거고요. 그리고 투 스트라이크를 잡고 나서는 좀 이제 커맨드에 신경을 쓰자. 제가 이거 급하게 해서 전력으로. 네. 투 스트라이크를 이제 잡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좀 이제 커맨드 신경 쓰면서 하자. 이런 식으로 또 선수들한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 투 스트라이크 잡고 그런 다음에는 어쨌든 투수는 뭐 단순히 힘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커맨드도 필요하니까 그때부터는 네가 정말 자신 있는 코스에 던져봐라. 예, 너만의 코스를 좀 이런 식으로 만들어봐라. 이 부분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자신만 갖고 있는 뭐 결정구라든지 아니면 자신만 갖고 있는 코스라든지 그동안 계속 훈련해온 그런 그 공 하나를 투 스트라이크 잡고 나서 던져라. 투 스트라이크 잡기 전까지는 그냥 정면 승부해서 스트라이크 카운트 한번 올려라. 적극적으로 스트라이크를 잡아가라. 라고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굉장히 궁금해하실 그럴 선수들을 제가 또 따로 꼽아가지고 알아봤습니다. 네, 네, 일단 퓨처스리그 개막전이었죠. 네, 김주훈 선수가 이제 퓨처스리그 개막전에서 선발 등판을 했어요. 이 선수에 대한 뭐 평가도 굉장히 궁금했고요. 실제로 이 선수가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네, 그때 퓨처스 개막전에 선발 등판해서 148을 던졌습니다. 근데 원래 이 선수는 9위는 있는 선수였어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지만 지난해 6월에 이제 김주훈 선수가 SSG에서 방출됐습니다. 웨이버 공시가 됐는데 그걸 이제 LG가 이제 클레임을 걸어서 이 선수를 데려온 거죠. 방출자를 영입을 한 겁니다. 근데 그때도 LG는 현재 팀에 좀 공빠른 투수가 필요하다. 그리고 김주원 정도의 이런 빠른 공을 가진 투수라면은 우리가 좀 더 다시 데려와서 키워보고 싶다, 만들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뭐 좀 전략적으로 지금 LG는 김주훈 선수를 1군 투수로 만들려고 하는데요. 알아보니까 일단 이 선수가 제구가 정말 많이 좋아졌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생각도 많이 바뀌었다고 해요. 이게 사실은 공빠른 투수, 공이 빠르지만 뭔가 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투수들이 흔히 이제 투 스트라이크 잡고 나면은 더 빠른 공을 던지려고 예를 들면 뭐 145로 투 스트라이크 잡았는데 그럼 뭐 147, 148로 더 빠른 공을 던져가지고 상대 타자를 압도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보통 이제 실투 나오고 폭투 나오죠. 예, 그랬는데 이제는 여기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고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투수를 잡고 나면은 너무 이렇게 과하게 힘을 쓰지 않으면서 삼진도 잡는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선수가 이제 주자를 묶어놓는 그런 데 있어서 좀 약했는데 슬라이드 스텝이 약점이었는데 겨울 내내 훈련하면서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퓨처스도 마찬가지예요. 1군 개막전 투수가 굉장히 이제 상징성이 있잖아요. 퓨처스도 개막전 투수가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만큼 캠프 기간, 2군 캠프 기간에 가장 좀 기량이 향상되고 기대되는 선수를 퓨처스 개막전에도 이제 선발 투수로 내정을 하는데 김주훈 선수가 퓨처스 개막전 선발 투수로 내정된 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선수가 계속 활약하면은 현재 또 이 선수는 등록 선수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1군 무대에 오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김주훈 선수 계속 주목해보면 될 것 같고 또 한 명은 이제 박시원 선수입니다. 흥미로운 게 개막전 첫 경기는 김주훈 선수였는데 퓨처스에서 두 번째 경기 또 박시원 선수가 선발 등판을 했습니다. 이 선수는 올해 신인이고 신인 드래프트 6라운드 전체 60번째로 지명이 된 선수입니다. 이 선수에 대해서는 제구가 좋다. 그리고 원래 제구가 그 퓨처스 리그 두 번째 경기보다 훨씬 좋았대요. 그래서 캠프 기간 연습 경기에서는 볼넷도 한 개밖에 기록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지난 퓨처스 경기는 이제 생중계가 막 들어가서 그런지 좀 긴장한 모습이 보였대요. 그러면서 볼넷이 나왔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선수가 마인드도 굉장히 좋고 여러모로 가진 게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좀 주목할 부분은 뭔가 이렇게 해보자 하면은 그냥 바로바로 한대요.
오늘 뭐 이렇게 한번 던져볼래? 조금 더 팔 각도를 높여볼까? 아니면 뭐 어떤 공을 좀 한번 훈련해볼까 하면은 그냥 바로바로 한대요. 예, 바로바로 하면서 약간 이제 예전에는 고등학교 때 좀 3쿼터 스타일이었는데 이 선수의 좀 장점을 좀 발휘하게 하려고 변화를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회전축을 높였다고 해요. 근데 그러면서 또 회전축이 올라오면서 수직 무브먼트도 좋아졌다. 근데 이 선수가 키가 193입니다. 예,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 장신의 장점을 더 살리는 방향으로 이제 회전축을 올려봤는데, 그러면서 수직 무브먼트가 좋아졌고, 최고 구속이 이제 152km까지 찍었다고 합니다. 선발 자원임에도 이제 152km까지 찍은 거는 분명 기대할 부분이 있죠. 예, 그래서 이 선수 굉장히 뭐 기대가 크다라고 했고요. 보통 이제 147, 148까지 나오는데 지난 퓨처3 경기에서는 148까지 나왔어요. 예, 그러면서 계속 경험 쌓으면서 발전할 선수로 본다라고 얘기했고요. 주목할 만한 부분이 또 있는데요. 이게 투수마다 지금 좀 투구수가 제한돼 있어요. 그래서 박시원 선수는 지금 신인이잖아요. 신인이기 때문에 선발 등판을 시켜도 긴 투구수를 가져가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박시원 선수는 투구수를 60개로 일단 제한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발이라고 해서 무조건 뭐 퀄리티 스타트 시키고 뭐 5이닝 이상 던지게 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것보다 육성이 먼저이기 때문에 박시원 선수는 투구수를 60개로 제한한 채 계속 선발 등판을 시킨다. 예,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해요. 어쨌든 뭐 어린 선수기 때문에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온 선수들은 또 관리도 해줘야 됩니다. 실전도 해야 되고 훈련도 해야 되고 더불어서 관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박시원 선수는 현재는 투구수를 60개로 네, 제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신인 선수인데 이제 김종훈 선수입니다. 네, 이 선수가 7라운드 지명자고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선수는 고교 시절에 포수도 했었어요. 예, 포수로도 꽤 활약을 했던 선수인데 LG는 이 선수를 지명하면서 투수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선수에 대한 흥미도가 굉장히 지금 높습니다. 예, 이 선수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굉장히 재미있는 선수다. 왜냐면은 신인인데 이렇게 제구가 좋은 선수는 정말 별로 없대요. 볼넷이 아예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아예 볼넷이 없는 선수고 그냥 타자와 그냥 막 상대한다고 합니다. 예, 타자한테 그냥 막 덤벼봐 하는 식으로 적극적으로 승부하는 그런 투구를 한다고 해요. 그리고 흥미로운 게 이제 구속인데요. 일단 구속은 지금까지는 최고가 45라고 해요. 그리고 평균은 40대 초반인데 제구가 워낙 좋아가지고 기본적으로 승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릴리스가 일정하고 또 상대 타자의 몸쪽으로 정말 잘 던지는 선수고 변화구로는 커브와 스플리터가 있다고 하는데 흥미로운 게 이 선수가 훈련하고 실전하면서 계속 구속이 조금씩 오른대요. 예, 그래서 이 선수가 어제 지난 경기에서는 뭐 142였는데 그 다음 경기에서는 143이고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최고 구속과 평균 구속이 계속 오른대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 선수한테 미션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제구가 잡혀 있고 투구 뭐 메커니즘도 좋고 릴리스도 일정하기 때문에 그냥 계속 경험 쌓고 훈련하면서 구속 한번 높여보자. 예, 이게 지금 미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매번 1kg씩 올리는 게 현재 미션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정말 구속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김경택 코치는 이 김종훈 선수한테 우리 한번 올해 안으로 148까지 가는 거 목표로 해보자 라고 얘기했다고 해요. 지금 45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올 시즌 끝나기 전까지 3kg 더 늘리면은 목표 달성이에요. 그러면 이제 김경태 코치가 뭔가 이제 또 거기에 대한 보상을 주기로 약속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김종훈 선수도 아직 육성 선수 신분이에요. 예, 등번호가 122번입니다. 하지만 이 선수 어쨌든 제후가 또 되는 선수라고 하니까 굉장히 또 기대가 되고요. 이 선수 또한 이제 선발 로테이션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선수도 선발 등판했을 경우에는 투구수를 60개로 제한한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인이랑 신인 선수는 실전도 해야 되고 훈련도 해야 되고 그에 따른 또 관리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김종훈 선수도 60구로 제한해서 일단 로테이션을 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은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지금 2군에 있는 김영준 선수인데요. 김영준 선수가 어찌 보면은 또 1군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일단 이 선수가 어떤 선수인지는 김경태 코치도 이 선수와 긴 시간을 함께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미스터리 중에 하나가 경기 때마다 너무 구속의 편차가 큰 거예요. 김영준 선수는 어느 때는 정말 구속이 잘 나오는데 또 어느 때는 너무 구속이 안 나오고, 그래서 왜 그런가 굉장히 뭐 고민도 했고 이 선수한테 뭐 물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또 돌아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일단 김경태 코치가 내린 결론은 뭔가 상황에 따라 좀 이 선수의 구속이 좀 기복이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그러면은 정말 위기 상황에서만 내보내 보자라고 계획을 해봤대요. 그랬는데 이게 효과가 좀 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예 지금 LG는 김영준 선수한테 2군 김진성 역할을 지금 맡기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서 아예 어려운 상황, 위기 상황에서 주자 깔린 상황에서 이제 중간 투수로 등판시키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정말 구속이 안 떨어지고 잘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이거죠. 뭔가 편한 상황에서는 좀 집중력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김영준은 좀 그런 판단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예 위기 상황에서 내보내고 있고, 최근에는 계속 그 주자 깔린 상황에서 등판하니까 뭐 145, 146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속이 잘 나오면서 컷 패스트볼의 스피드도 같이 올라갔대요. 그래서 컷 패스트볼도 41까지 나온다 라고 했습니다. 아마 이 경기는 중계가 됐을 거예요. 보신 분이 계실 텐데, 그때 41이 이제 직구라고 나왔는데 그때 41은 직구가 아니라 커터였다고 해요. 그래서 좀 김영준 선수는 김영준 선수 또 특징에 맞춰서 뭐 이 선수만이 갖고 있는 이런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 장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많이 좀 아쉬움이 있는 선수죠. 사실 아쉬움이 있는데 그래도 이 선수 재능은 있으니까. 그리고 특히 지난해 이 선수가 잘 던져가지고 LG가 이긴 경기가 있었어요. 1군에서 그때 연장간 경기였던 것 같은데, 어쨌든 아직 포기하긴 이릅니다. 아직도 젊은 선수고 김영준 선수에 대해서는 여전히 기대가 있고 이 선수의 좀 장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지금 다시 또 육성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김지용 선수에 대해서도 제가 알아봤어요. 이 선수 왼손 투수입니다. 2021년도에 입단한 선수고, 일단 이 선수도 아직은 육성 선수예요. 120번을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이 굉장히 이 선수를 주목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죠. 지금 제가 적었는데 152가 나왔습니다. 작년 교육리그에서 투심 패스트볼을 던지는 선수인데 152km를 던졌다고 해요. 거기다가 또 슬라이더도 좋고 투심과 슬라이더 두 구종의 팔 스피드가 똑같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수에 대한 기대는 클 수밖에 없어요. 특히 LG는 왼손 파이어볼은 없습니다. 지금 뭐 리그 전체적으로도 왼손 투수 중에 150 던지는 투수 뭐 없죠. 굉장히 희소하죠. LG도 뭐 이제 손주영 선수만 있습니다. 근데 불펜에는 왼손 파이어볼러가 없어요, 지금. 그런데 그런 거를 고려했을 때 김지용 선수가 언젠가는 LG에 필요한, 불펜에 필요한 왼손 150 던지는 파이어볼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선수는 좀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선수는 아직 2군에서도 풀타임을 뛴 적이 없다라고 하는데,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퓨처스 통산 경기 수가 뭐 3경기였나 2경기였나? 우선적으로 이 선수는 제대로 프로에 와서 시즌을 치른 적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알아보니까 또 예전에 어깨 부상이 있었다고 해요. 어깨 이슈가 있었대요. 그래서 내린 결론은 이 선수는 어쨌든 지금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구위가 뛰어나기 때문에 김지용은 계속 훈련시키고 기용을 하겠지만 연투는 없다. 최소한 전반기에 퓨처스 리그에서 연투는 없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연투 안 하면서 처음으로 김지용 선수가 풀타임을 치르게 하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큰 목표다라고 얘기했고, 그만큼 또 관리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관리하면서
계속 등판하다 보면은 후반기 정도에 이제 트레이닝 파트에서 몸이 많이 좋다. 이제는 뭐 금방금방 회복이 된다. 이게 투수들이 던지고 나면 이제 이 회복에 있어서 좀 차이가 많아요. 어떤 투수는 진짜 금방 회복하고 어떤 투수는 좀 회복에 시간이 걸리고 그런 차이가 좀 있는데 후반기에 이제 김지용 선수가 꾸준히 뭐 등판하고 나서 회복이 좀 빠르다라고 했을 때 그때 좀 연투를 시켜볼 계획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김지용 선수는 아직 프로젝트입니다. 당장 뭐 이 선수가 작년 교육리그에서 152를 찍었다고 해서 바로 1군에 올리는 그러기에는 아직 좀 시간이 걸려요. 예,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지금 육성 선수인 겁니다. 120번을 달고 있는 것도 내부적으로 좀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정말 키워볼 만한 육성할 만한 투수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프로젝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김지용 선수는. 그리고 이제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올해 이제 신인 추세현 선수와 또 이제 허용주 선수, 이제 허용주 선수가 3년 차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두 선수는 1군 캠프도 같이 갔었어요. 오키나와까지도 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키나와에서 실전을 했을 때 거기서 이제 제구 난조를 보이면서 좀 악몽 같은 경기를 했죠. 둘이 나란히. 그리고 이제 LG 1군이 캠프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는 두 선수는 이제 2군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이 선수들이 굉장히 실전에서 고전하는 모습도 보고 그리고 이틀 후에 그 특투를 하는 모습도 봤어요. 네, 정말 투수의 특투를 굉장히 오랜만에 봤는데 그만큼 두 선수의 재능은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데 이제 어떻게 이 선수들에게 과정을 밟게 하느냐 이게 지금 관건이에요. 일단 두 선수 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빨리 또 실전에 투입이 됩니다. 내일부터 추세현, 허용주 다 경기에 나간다고 합니다. 내일 단국대학교와 연습 경기를 하는데 그 경기에 등판이 잡혀 있다고 해요. 그리고 뭐 장점이 많은 거는 사실 뭐 많은 분들께서 아실 거예요. 최고의 장점 두 선수 다 150km를 그냥 던지는 파이어볼러입니다. 예, 불펜 피칭 할 때도 뭐 150이 그냥 나오고 뭐 이 선수는 아마 둘 다 정점을 찍으면은 이 잠재력이 정점을 찍으면은 뭐 평속 150도 충분히 가능할 거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크고 실링이 높은 그런 투수 유망주인데 이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네, 두 선수를 좀 이제 육성하겠다, 육성 방향을 잡겠다라고 했고요. 일단 추세현 선수는 그 좀 아쉬운 경기 후에 둘 다 사실 굉장히 그 2군으로 왔을 때 좀 멘탈이 좀 무너진, 멘탈이 많이 기스난 그런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또 금방 둘 다 추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펜 피칭 다 했는데 추세현 선수는 지금 불펜 피칭 내용도 좋다고 해요. 제구가 나쁘지 않다라고 했고요. 어쨌든 뭐 둘 다 내일 실전을 치른다고 하니까 앞으로 또 두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김명태 코치는 둘의 재능을 좀 잘 살려보겠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잠시만요. 또 있네. 네.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제가 뭐 선수들 개개인별로 좀 취재 한번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또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배재준 선수가 뭐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개막 엔트리에 합류를 했죠. 네, 하면서 그게 굉장히 2군 투수들한테 동기부여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배재준 선수가 이천에 와서 동료들한테 인사를 했는데 선수들이 박수 치면서 축하해줬고 배재준 선수는 지난 퓨처스리그 경기도 그랬고 어제 이제 강화 SS전에서도 굉장히 빠른 공을 던졌어요. 148km 이상을 던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자극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지 오늘 이제 배재준 선수가 이천에 와서 인사하고 1군 올라갑니다 인사하고 경기를 또 대학팀이랑 했는데 그때 2군 투수들의 공이 굉장히 더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강화에 김강삼 1군 투수 코치도 왔어요. 왜냐면은 뭐 임창규 선수도 봐야 되고 장현식 선수도 봐야 되고 백승현 선수도 봐야 되고 김대현도 봐야 되고 더불어서 2군에서 지금 있지만 또 지켜봐야 되는 배재준도 나오고 뭐 이러기 때문에 두루두루 보기 위해서 김강삼 1군 코치도 어제 강화에 왔습니다. 왔는데
2군 투수들이 1군 투수 코치가 온 것만으로도 또 굉장히 동기부여를 받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LG는 뭐 야수도 마찬가지겠지만 투수도 계속 뭔가 서로 동기부여를 시키고 자극을 주기 위해서 누구든 2군에서 활약하면은 1군으로 갈 수 있다, 이런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어제 김광상 투수 코치한테 물어봤거든요. 근데 김광상 코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감독님께 2군에서 좋은 투수를 계속 올리는 거를 건의할 생각이 있다. 그래서 그냥 1군에 있다고 모두 1군 투수가 되는 건 아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2군에서 열심히 한 그런 발전한 선수는 언제든 1군에 올리는 계획을 갖고 있다 라고 했는데, 이 계획이 바로 이제 실현이 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어제 이 얘기를 듣고 그러면은 바로 개막 엔트리부터 1군에서 한 명 내려가고 2군에서 올라가나 했는데, 그게 바로 실현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배재준 선수가 된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움직임이 나쁘지 않다고 봐요. 어쨌든 실력이 있는 선수가 1군에서 활약하는 거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번 개막 엔트리에 있어서 예상하기 어려웠지만 어찌 보면 또 민첩하게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게 이 배재준 선수의 1군 엔트리 합류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사실 어제 경기가 그 개막 엔트리의 마지막 단추를 맞추는 그런 경기가 됐어요. 어제 강화 SSG전이 김대현 선수도 나오고 배재준 선수도 나왔는데, 상대적으로 배재준 선수가 김대현 선수보다 더 뛰어난 투구, 더 안정된 투구를 펼쳤습니다. 그러면서 김대현 선수는 이제 2군에서 올 시즌을 시작하게 됐고, 배재준 선수는 극적으로 1군 엔트리 마지막 자리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렇게 일단 퓨처스 리포트 투수편 제가 이렇게 전달을 드리고요. 사실 제가 이런 코너는 저 혼자 만드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하는 그런 선수들이 많아서 그런 선수를 제가 좀 기억하고 있다가 또 이렇게 알아본 거거든요. 특히 김지용 선수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셔서 제가 이렇게 또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채팅창에 적어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이 영상 댓글에 적어주셔도 됩니다. 궁금한 선수, 현재 2천에 있는데 좀 궁금한 선수가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그 선수에 대해서도 또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뭐 트윈소울 채널은 여러분들이랑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채널이고요. 메가 트윈스포님, 타자편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엔 투수편인데 타자편도 제가 준비해서 어떤 타자를 좀 주목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타자가 좀 또 기대를 받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준비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드릴게요.